이번 사연은 화성에 사는 2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모임에서 운동을 하다가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결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문턱 앞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아직도 모든 게 생생해요. 지금은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끝내놓고 쉽니다. 웬만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업무를 마치면 갑자기 배고파지기 시작하면서 폭식을 시작해요. 폭식하는 날에는 당연히 운동은 하지 않고 일할 때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급격하게 엄청 쪄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폭식을 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이 기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인터넷 모임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1년 전 거기서 그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입을 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았지만 20대 중반에 등산 모임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흥미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다들 나이대가 저보다는 많아서 그런지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등산을 관두고 운동이나 다시 시작할까? 혼자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었어요. 등산이란 게 갑자기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하고 정상까지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되고 근육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3주 동안 쉬었다가 맑은 공기가 마시고 싶어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쉬었다가 돌아온 동호회에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한 그 남자예요. 저보다는 4살이 많았고 저에게 엄청 친근하게 다가와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반갑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힘들게 등산을 오르며 땀도 흘리고 음식도 나눠 먹으니 금방 친해졌어요. 그렇게 몇 주 정도 같이 등산을 하다가 뒤풀이로 막걸리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반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제가 이때 연애를 안 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술도 들어가니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고 좀 더 알아가고 싶었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지금은 음식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관리도 잘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몇 년 만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술도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그 남자와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깐 미워지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쉬워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연락은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4일 정도 지나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제 전화 많이 기다렸죠? 아니요, 전혀요. 제가 왜요? 그래요? 조금 섭섭한데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기다려야 했나요? 저는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섭섭하네요. 진짜 안 보고 싶었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아직 일 중이라 1시간 정도 뒤에 집 앞에서 만나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씻지도 않은 몰골이라 꾸밀 시간이 필요했어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날도 술 한 잔 마시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쁜 남자의 매력이란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급속도로 서로가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프러포즈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받아들였어요.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아빠는 반대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남자는 허세가 없어야 해. 사기꾼들이나 허세가 있는 거지. 남자는 착실해야 되는 거다. 아빠는 사기꾼 특유의 허세가 자꾸 보인대요. 자신감이랑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면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남자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 뒤로도 우리 집에 와서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아빠의 승인을 받고 나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머님만 계시고 지금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일본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렵게 한국에 오신 시간을 맞춰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리 내기 어려운 자리였고 결혼 전에 인사드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사업 때문에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으실 텐데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여보 이야기를 전화로 드려.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고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전화로 이미 좋다고 하셨어.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시어머님이 외국에 계셨기에 남편이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화로 자주 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의지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한국에 오시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인사는 전화로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를 잡기로 했어요. 시어머님 얼굴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다고 생각하니 엄청 떨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상견례 자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사람이 참 인자하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는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참한 게 자기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어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고 저를 이뻐해 주시니 기뻤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장과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것들은 이미 남편이 다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곳과 가성비 좋은 곳으로 5군데 알아봤고요. 저는 그곳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는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아파트까지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24평의 위치도 괜찮은 편이었고 신혼 준비로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가구만 새로 들이면 끝났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돈을 조금 받아서 예단과 예물만 준비하면 됐어요. 아빠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길 원하셔서 약간의 현금까지 준비했습니다. 남편이랑 예단과 예물을 상의하면서 현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길 원했습니다. 아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큰 평수의 집을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집을 팔고 제가 가진 현금으로 큰 평수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준비가 완벽한 남편이 고맙고 믿음이 갔습니다.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그러자고 했어요. 이제 결혼식 준비는 다 마쳤으니 집과 결혼식만 진행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준비는 다 된 것 같으니 사업에 집중한다며 일본으로 갔어요. 저도 아빠에게 돈을 조금 더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집을 장만하려면 조금의 돈이 더 필요했어요. 결혼식까지 2주일이 남았고 남편이랑은 통화만 가능했어요. 사업 확장으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랑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위해서라도 지금 집을 계약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은 남편이 이미 다 알아봤으니 계약만 마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사진으로 집을 확인하고 평수랑 가격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돈만 마련하면 되니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같이 새로 살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살 집은 평수가 훨씬 넓고 위치가 좋았어요. 하지만 가구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새로 살 신혼집인데 헌 가구와 남들이 쓰던 물건을 쓰려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침 아빠가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틀 뒤에 입금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쓰던 가구 중에 괜찮은 게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을 잘못 찾아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집이 맞는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문이 열리고 40대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네, 여기 저희 남편 집인데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집은 월세로 지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원해서 팔렸다고 하네요. 월세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남편의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갑자기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생각났어요. 결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을 준비하였고 사업 준비로 현금 마련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물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아빠에게 당장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소식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의 직업과 나이, 심지어 이름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혼인 빙자로 사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보고 사랑한 적이 없어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아빠가 경찰과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이틀 뒤에 아파트 마련을 위한 돈을 입금하면서 만나기로 했기에 그때 덮치기로 했습니다. 이틀 만에 남편과 통화하려고 하니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도저히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아빠가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전화로 그 남자는 돈을 입금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가구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본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커피숍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반갑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저렇게 선하게 웃는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한다니 안 믿어졌습니다. 저는 음료를 시키고 아무 말 없이 책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님들이 들어오셨고 그 남자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저희 첫 번째 사랑이자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사람을 못 믿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방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정말 답답한 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입니다. 다른 누군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하다면 다들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행복하고 열심히 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힘드네요. 많은 조언과 위로가 가능하다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치유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게 거짓일 경우에는 도저히 사람을 믿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정말 큰일이 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